오늘은 윤희석 전 대변인, 윤재관 전 비서관 모시고 정치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건 뭐 역시 서면 조사 감사원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문 대통령께서 대단히 무례한 예. 짓이다 말씀하셨는데 썩 달가운 일은 아니라는 예. 거는 인정합니다만은 그런 반응까지 굳이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게 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그 무례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상하 관계 이런 게 연상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만약에 발휘하고 계시다든지 현역 정치인이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보복할 일은 없잖아요. 따라서 이 감사원의 이 서면 조사가 물론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응하시고 또 응하시는 게 정 불편하시면 그냥 응하시지 않으면 됐는데 너무 좀 반응이 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원은 그 이례적인 일을 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세요? 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하다 보니 문 전 대통령이 과연 그 결정 과정에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한 그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심을 하셨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니 대통령까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감사원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감사 실무를 모르는 제가 뭐라고 입장 밝히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감사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를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원이 꼭 수사기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꼭 수사기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됐던 그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급에 대한 수사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패싱하고 대통령께 직접 서면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절차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례적이냐라는 말씀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정부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런 것들을 감사원이 총알바지를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찰에 투입할 수 있는 명분도 주고 시간도 벌어주고 검찰에 맞아야 될 총을 대신 맞아주고 있는 거죠. 결국 감사원이 현재 검찰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검찰의 이중대 역할을 한다.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검찰하고 감사원이 전혀 다른 기관이고 감사원은 특히나 헌법상으로 완전히 독립된 기관인데 감사원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너무 그렇게 세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좀 반응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제를 했지만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를 한다는 것이 달갑고 기분 좋을 일을 절대로 아니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판단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수사도 아니고 감사잖아요. 서면 조사.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는 거는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계셔보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은 부적절하다.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답변들을 쉽게 저희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사와 수사를 같이 병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거는 수사와 감사가 아니고 사냥에 해당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감사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감사원이 퇴직 공무원이지만 다음에 다시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참고 자료를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다시 공직에 나가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직 대통령까지 이 질문지를 불쑥 보내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그동안에 그 진행해왔던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특히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문제 제기를 더 세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장면을 지켜보면요, 마치 법정에서 변호인이 변호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막 법적 절차와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응하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결론이 뒤집혔으니까요. 예. 뒤집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응해서 그것이 월북이라고 판단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세게 나오시니까 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2020년도 당시에 국회에 비공개 보고들을 많이 예. 했었거든요. 비공개 보고한 내용들을 국회법 제118조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쟁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자료들이 국회에 제출됐는지를 보면 명명백백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시 야당, 지금의 여당의 국방위 간사하셨던 한기호 의원께서 의도적인 월북에 가깝다는 본인의 주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 점에 대해서 근거 없이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있어왔던 국회에서 있어왔던 내용들을 잘 검증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꼭 전직 대통령에게 갑작스럽게 서면 조사를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거 없이 결론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좀 많이 나가신 그런 발언 같고 전직 대통령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감사원이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다른 얘기로 잠깐. 아까 대통령이 서면 답변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그만이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하시면 그만이지 예. 뭐 무례하다 이 발언한 거에 대통령의 대해서 어떤 답변 자체가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보니까 감사원에서 했겠죠. 예. 근데 안 하면 그만이란 말씀 하셔요. 아니 안 하시면 그만인 것을 왜 무례하다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발언을 하셔서 정치 쟁점을 하느냐 그 점이 안타깝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임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사원이 밝혔는데요.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하는데 전임 정부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 율곡비리 사건은 전 국민이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들이 거의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문이 있었던 것이고요. 김현상 정부의 시절에도 IMF 위기에 관련돼서는 그 내용과 관련돼서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 확인하기 위한 서면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사건과 관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밝혀야 될 내용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모든 절차들과 내용들을 생략하고 바로 대통령께 전직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지를 던졌던 이러한 절차상의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절차상의 하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수사에 있어서 내용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서관 말씀 다 문제라는 얘기인데 두 전직 대통령 케이스와 비교해서 아마 경중을 따지시는 것 같아요. 이 서해 납북된 공무원 관련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한 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가 원수의 어떤 의무와 관련된 문제이고 남북 관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율곡비리 등등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경중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근데 하나 좀 유 비서관 지적하신 부분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감사원이 왜 또 감사를 하려고 그러냐 그 부분만 말씀하시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라는 것은 형벌을
형법상의 위반 행위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예. 것이고 감사는 그것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수사와 감사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예. 저는 거기까지가 제 답변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감사원 사무규칙 제65조에 수사와 감사를 병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꼭 좀 보시고요. 그 규정 자체를 제가 일부러 자세하게 여기서는 예. 시간 관계상 그 드리지 규정상 않겠습니다.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규정을 둔 이유 자체가 예. 감사와 수사를 같이 병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어떨 때 병행할 수 있는지를 한정해서 규정해 놨습니다. 그 감사원 사무규칙 65조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 제가 감사원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예. 자, 이 네.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진행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 국정감사가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야당은?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외통위와 법사위가 가장 쟁점이 되는 상임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또 오늘 또 무더기에 불출석했습니다마는 논문 표절 문제로 인한 교육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재위도 상당한 그 쟁점이 될 수 있는 상임위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특히나 지금 고물가 고환율 이 3고 현상과 관련돼서 정부의 그 안이한 대처에 관련돼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이 그 여러 상임위에서 쟁점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감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오늘 교육이 이 증인들이 무더기 출석을 하지 않은 것, 해외 도피성으로 해외 출국을 했던 것, 이것도 역시 국감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이고 그 이전에 기재부가 각 공공기관 350개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국정감사의 의무를 이렇게 해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시정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여당 감사원. 입장에서 예. 이제 전 정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태양광, 그다음에 뭐죠 그 에너지 예. 관련한 예.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납북 제가 자꾸 납북이라고 그러는데 예. 서해 피살 공무원 예. 그리고 북한 어부, 뭐 북송 뭐 예. 이런 얘기들 해야 될 텐데 이제 이번 국감은 지난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 이전과 이후가 예. 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어떤 정부 전체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해요. 예. 야당에서 여당이 되니까 국민의힘 쪽에다가 정부 부처에서 자료 제출을 잘 해준다. 아까 예. 말씀하신 건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좀 굵직한 걸 많이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예. 들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 제출 문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 여러 상임위에서 네. 지금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는 늘 국감 때 옥신각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처럼 기재부가 전 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내리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네. 겁니다. 옛날에는 아름아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놓고 하는 행위는 국감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해서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증인 가지고도 논란이 많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나오는 증인들이 다 어디가 저희 어제 보도 봐도 다 어디 외국 출장하고 뭐 예. 난리다 뭐 이런. 근데 예. 이제 그 증인들 안 나오는 거 뭐 여야 공히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해야 예. 되는 건데 한 가지 문제는 그 10명의 증인들이 다 야당에서 주장한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예. 야당에서 채택한 증인이고 여당 쪽에서 원한 증인들은 채택이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꼭 그걸 떠나서 예.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가거나 뭔가 진실 규명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부적절하죠. 예. 증인 문제는 어떻게 여야를 떠나서 매번 반복되는데 공격하는 쪽이 있으면 증인이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왜 여야 합의로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런 시스템 자체를 못 바꾸나요? 뭐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뭐 법에 규정돼 있는 거라면
개정을 해서 바꾸면 되는 거일 텐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입장 차가 있다 보니까 예. 항상 여야가 바뀌면서 야당일 때는 이랬다, 여당이 되면 바꾸고 뭐 이런 게 여야 공이 계속 예.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커졌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 합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건 동행명령 제도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번에 하신다는 거죠, 그걸? 예, 김건희 여사 그렇습니다. 관련한 네, 증인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첫 국감 때 첫날에 안 나오신 분들은 마지막 날에 나오시도록 다시 한번 의결하거나 예. 그리고 그래도 안 나오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게 되죠. 그것이 갖는 이제 절차들을 잘 지켜왔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 예. 또 다른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아까 그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여당이 그 표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예 의사일정에 협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야당 탓으로 하는 것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멋쩍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처럼 국감이 첫날부터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문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태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명령제는 무리 없는 건가요? 지금 하겠다는 말씀인데, 야당은. 뭐 예. 그게 합리적이니까 제도로 예. 존치되고 있겠죠. 그걸 이제 실행하는 문제인데 예. 어쨌든 증인들이 자꾸 빠지고 예. 그런 문제는 없어지기를. 예. 동행명령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그 두 대학 총장께서 예, 출석을 예.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다 지금 도피성 해외 출장을 가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오시면 다시 한번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동행명령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시겠죠. 예. 근데 오늘의 그 두 분은 도피성으로 보이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당에서는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는 추후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국감 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굵은 주제를 잡기가 어려서 좀 대화가 산만하긴 한데요. 그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 탄압, 사정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명백한 어떤 불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정기관이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사정하고 있다, 탄압하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수사를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수사가 그렇다는 게 야당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사 읽어보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그 다음에 예. 감사원 감사, 뭐 이런 것이 모든 수사가 야당을 향해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당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항상 보세요? 반복되는 예. 얘기인데 이제 예. 감사는 얘기했으니까요. 예. 이제 감사 빼고 검찰 수사만 얘기하면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 예. 그 여야 입장 바뀌면 늘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반복하지만 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거고 이 정부 들어와서 새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시작을. 그러니까 이 수사 계속되는 걸 계속 진행을 해야지 예. 이걸 이제 와서 야당 탄압이라는 걸 의식해서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예. 덮을 수도 없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게 거의 없으니까 예. 수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하시는 것은 그거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똑같이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지금의 공격에 대해서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수사나 이런 것들은 다 덮으려고 하고 왜 하나도 진행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항상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공전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 정부부터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무혐의 송치를 했던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그 차장 검사를 2달 만에 돌연적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그것을 다시 다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울고 먹고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여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다 덮어줘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다시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끝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아까 감사와 관련돼서 전임 정부에 있었던 감사 서면 조사와 이번 건이 경중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대통령께 전임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지 수사 중간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수사기관 놀이를 하면서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중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 이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건데요, 야당은. 예. 글쎄요, 뭐 제가 답변은 다 드린 것 같고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죄가 없는데 계속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법원이라면은 당연히 그 소제기에 대해서 뭐 기각을 하겠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봐야지 수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시. 예. 성남 FC 사건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무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분들의 주장을 좀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뇌물이지 않습니까? 제3자 뇌물. 아니, 수사 내용을 얘기했으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뇌물이면 그게 사익과 연결돼야 되는데 즉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밝혀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 그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불구하고 공모했다라고 해서 공소장에 적시하는 거 그래서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귀를 여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사가 무리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수사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려면 할 말이 많으나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건 다 무오류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의 법원에서 수사 과정 오류가 속에서 있으면 법원에서 문제 그것이 있는 것에 제지되잖아요. 대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것이죠. 법원 판단을 보자니까요. 법원까지 가면 그때 얘기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두 분 말씀 뭐 공전되는 것 같아서 자 여당 일정 여쭤보고 오늘 끝내면 딱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요번 주 윤리 언제 열리나요? 윤리는 6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모르는 거고 뭐 법원 얘기니까. 그러나 6일 이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윤리 결정이 먼저 나오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는 예. 법원에서 결정 내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예. 6일 오전에 나올지 뭐 7일에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죠. 제명으로 갑니까? 보시기? 제명 말고도 다른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죠? 아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이죠. 지금 6개월. 현재. 예. 근데 당원권 정지 기간이 3년까지입니다. 예. 3년까지 할 수 있고. 아 제명의 효과를 그대로 내면서 사실상 제명을 시키면서 제명의 적적 부담을 덜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해. 제명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 그 아니, 얘기는 아마 예. 전당대회, 즉 당대표직을 박탈당하는 상황에 대한 예. 이익이 없다. 예. 내년 6월까지만 당원권 정지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탈당 권유도 있고 또 예. 마지막에 제명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아까 3년짜리 제가 약간 생각을 안 해본 아니라서.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